퇴직 후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 은퇴 후 가계 시뮬레이션. 퇴직 후 첫날 그저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현실은 종종 예상 밖으로 다가옵니다. 한때는 퇴직 후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었지만 막상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면 그 꿈은 점점 흐려집니다. 내가 은퇴 후 얼마나 돈을 써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며 걱정하는 사람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모른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하면서 미뤄왔던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바탕에는 필수적인 경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행복이 지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이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1. 은퇴 후 실제로 얼마나 돈이 들까? 은퇴 후의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수준, 가족 상황, 은퇴 후 계획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은퇴 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관리비와 일상적인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필요한 생활비식비, 주거비, 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어 씨의 경우 자식들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달 약 15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생활을 기반으로 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1년에 200만 원씩 증가하자 어 씨는 매달 저축한 돈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와 생활비를 필요로 합니다. 2. 은퇴 후 가계 시뮬레이션. 나의 경우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생활 수준과 미래 예상 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은퇴 후 어떤 생활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B 씨는 여행 비용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계산하여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했죠.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B 씨는 여행 비용을 제외한 기타 생활비를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B 씨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B 씨는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35년치의 의료비를 미리 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B 씨는 은퇴 후의 생활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었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그만큼 현명한 자산 관리와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우리가 간과한 부분들. 사례 1. 자녀 지원이 어려운 현실. C 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자녀 지원을 고려한 예산 계획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돕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건강 비용. D 씨는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에 건강보험만 있으면 충분히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첫 2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3년째부터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D 씨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건강관리 비용은 예기치 않게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의료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변화하는 물가와 생활 수준. 이 씨는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달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식비와 기본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본적인 생활비 예산 세우기.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 식비, 주거비, 교통비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비 고려하기. 건강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비를 별도로 준비하고 만약을 대비해 추가적인 의료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수입원 찾기.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들에게 지원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 생활비, 실전 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 앞서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개요와 사례를 다뤘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은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은 그저 이론적인 계산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준비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생활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기.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매달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 전 생활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 기본 생활비 계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생활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고정 비용의 주거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을 먼저 계산하고 변동 비용의 외식, 여가 활동 등은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준비하기. 은퇴 후에는 급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주택 수리, 예상치 못한 가족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첫 5년 동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510%의 비상 예산을 생활비 외에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은퇴 후 수입원 확보하기. 은퇴 후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게 되면 그만큼의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생활비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또는 프리랜서 활동. 은퇴 후에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상원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블로그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일환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액으로 분할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정재훈 씨는 서울 근교에 상가를 하나 임대해 두었고 매달 약 6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그의 생활비 일부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3. 건강관리비 준비하기.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강철수 씨는 은퇴 후 5년 동안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썼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65세가 되면서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거나 예비 의료비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관리비를 연간 30만 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생활비 절약 팁.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절약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비 절약.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외식하는 대신 매달 45번만 외식을 한다면 식비에서 월 1,0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절약.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전기세나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전기기의 사용 시간을 줄여보세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절약. 은퇴 후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한 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카쉐어링을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5. 주의사항. 무리한 투자와 계획 미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계획을 피하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주식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리스크를 감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는 단순히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물론 예기치 못한 지출과 건강관리비를 준비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며 소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준비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제시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